안녕하세요. 리트 책방의 리트입니다. 오늘 리뷰할 책은 알베르 까뮈의 시지프 신화입니다. 알베르 까뮈는 1913년 11월 7일 알제리 몽드비에서 이주민의 가정의 둘째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 제1차 세계대전이 발발했는데요. 부친은 보병으로 참전해서 그해 9월 파리 외곽에서 벌어진 마른 전투에서 전사하게 됩니다. 그렇기에 알베르 까뮈는 홀어머니 스라에서 가난한 어린 시절을 보내게 되죠. 그러나 알베르 까뮈는 공부에 끈을 놓지 않았고 이후 그의 평생 스승이 된 장 그르니에를 만나 알제대학 철학과에 진학했으나 건강상의 문제로 교수가 될 것을 단념하게 됐습니다. 이후 1937년 안과 겉을 시작으로 1942년 시지프 신화와 이방인을 발표하여 철학적인 작가로 커다란 인정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에 발표한 수많은 작품들 중 단두대에 관한 성찰로 1957년 노벨 문학상을 수상하게 됩니다. 그로부터 3년 뒤인 1960년에 까뮈는 가족과 함께 프로방스, 즉 프랑스 남동부에서 휴가를 보낸 뒤 친구가 운전하는 차를 타고 파리로 돌아오던 중에 차가 빙판길에 미끄러지면서 나무와 부딪히는 사고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이 책은 부조리의 추론, 부조리한 인간, 부조리한 창조, 시지프 신화 이렇게 총 4개의 부를 거느립니다. 이제 각 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부조리의 추론입니다. 삶의 무의미가 찾아왔을 때 인간은 자살과 삶을 초월하는 어떤 거창한 관념으로 삶에서 회피하려고 합니다. 이거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는 그런 질문이 있죠. 나는 왜 살까? 삶이란 뭘까? 내가 하는 일이 다 무슨 의미가 있을까? 와 같은 질문들이요. 알베르 까뮈는 이 상태를 세계의 낯섦 또는 두꺼움, 무대장치의 붕괴, 비인간적이라고 표현합니다. 알베르 까뮈는 부조리의 추론에서 인간이 이러한 중간 상태에서 살아가는 것이 가능한지, 인간이 끔찍한 긴장 상태에서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논합니다. 이 중간 상태, 긴장 상태에서 버틴다는 건 반항한다는 겁니다. 마침내 알베르 까뮈는 반항, 자유, 열정이라는 순서로 가장 끔찍한 무의미의 순간에서 삶에 대한 열정에 이르게 된다는 이론적인 결론을 이끌어냅니다. 부조리한 인간에서는 실제로 부조리의 추론에서 이론적 결론을 이끌어낸 것을 삶에 어떻게 적용시킬 수 있는지, 즉 실천적 측면에서 고찰합니다. 돈 후한주의, 연극, 정복 이렇게 3개의 장으로 나뉘어집니다. 돈 후한주의에서는 돈 후한을, 연극에서는 배우를, 정복에서는 정복자를 고찰합니다. 알베르 까뮈는 이 세 인물들을 부조리한 인간이라 칭합니다. 이 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관통하는 키워드는 시간입니다. 알베르 까뮈가 이 책을 시작할 때 써놓은 핀다로스의 축가, 오 나의 영혼아, 불멸의 삶을 갈망하지 말고 가능의 영역을 남김없이 다 살려고 노력하라. 또 부조리한 인간 시작 부분에 나의 영역은 시간이다라는 괴테의 말을 인용한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실제로 이 부조리한 인간에 나오는 모든 말들은 다 이러한 시간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시간을 넘어서는 것은 어떠한 것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자신들이 만질 수 있는 시간만을 긍정하고 그것 속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나 모든 인물들은 마지막 순간에는 죽음이 있을 것이란 걸 압니다. 그들은 반항을 통해 영원과 내세의 삶을 인정하지 않고 오직 현재의 삶만을 긍정하며 살아갑니다. 즉 이러한 반항을 통해 영원한 자유를 상실했지만 행동의 자유를 획득하게 된 거죠. 알베르 까뮈는 이를 사형수의 자유라고 말합니다. 삶이 얼마 남지 않은 시한부의 인생을 사는 사람은 열정적으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것이 까뮈가 부조리의 추론에서 제시했던 반항, 자유, 열정 순서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부조리한 인간들은 한계 내에서의 자유를 얻은 셈입니다. 그래서 이를 까뮈는 왕국이 없는 왕자라고 표현합니다. 그들은 영혼을 버리고 역사를 택했습니다. 역사를 택한 인간에게 죽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는 이 죽음 앞에서 자유로워집니다. 그리고 삶을 열정적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자신의 삶의 다른 가능성을 모두 살고자 하는 열정, 이것이 부조리한 인간입니다.
부조리한 창조는 창조하는 자에 대해 고찰합니다. 알베르 까뮈는 예술가들이야말로 가장 부조리한 인간이라고 말합니다. 창조자가 왜 가장 부조리한 인물일까요? 알베르 까뮈는 그것을 내일 없는 창조라고 말합니다. 한 예술가가 바닷가에 있는 모래로 몇 달을 걸쳐 작품을 만들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는 그 작품에 자신의 인생을 쏟아부었습니다. 우리는 그 행동을 부조리하다고 말할 겁니다. 왜냐하면 아주 아름답게 만들었다고 할지라도 그 모래는 빠른 시일 내에 무너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까미가 내일 없는 창조라고 하는 것 또한 이렇게 이해해야 합니다. 무너질 것을 알면서도 그것을 만들어내는 것이 부조리한 창조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모든 창조의 몸짓은 부조리할 수밖에 없겠죠. 창조는 그의 모험들을 유일하게 고정시킬 수 있는 도구입니다. 시지프 신화는 말 그대로 시지프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커다란 돌을 무한히 반복해서 높은 산으로 밀어 올려야만 하는 그는 부조리한 인간의 전형입니다. 시지프가 돌을 산 정상에 밀어 올립니다. 그러나 돌은 곧바로 산 아래로 떨어집니다. 시지프는 땀과 흙이 뒤섞인 온몸을 다시 산 아래로 옮깁니다. 알베르 까뮈는 이 휴식의 순간을 봅니다. 창조자가 자신의 모든 걸 쏟아부어서 허공의 작품을 완성시킨 그 순간에 느끼는 휴식의 상태. 비록 곧바로 사라지는 것일지라도 그것은 잠깐 동안의 휴식을 줍니다. 시지프는 다시 산 아래로 내려가 돌을 위쪽으로 밀어 올릴 겁니다. 그러나 알베르 까뮈는 행복한 시지프를 마음에 그려보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하며 이 책을 끝맺습니다. 사실 저는 알베르 까뮈 이 책을 그리 좋아하는 편이 아닙니다. 작가가 이론을 전개해 나갈 때 본인의 이론을 극적으로 묘사하기 위해서 본인의 이론과 모순되는 부분도 상당히 있습니다. 이 점은 저희 인스타에 들어가시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돈 후안과 같이 자신의 삶의 가능성을 모두 소진한다는 부분도 싫어합니다. 밀란 쿤데라는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에서 우연히 토마시를 세장 속으로 몰고 갔다고 표현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하게 될 때 다른 가능성을 배제하게 됩니다. 선택이란 건 어쩔 수 없이 결정의 몸짓과 배제의 몸짓을 포함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선택은 이중적인 거죠. 알베르 까뮈는 살아생전에 바람기가 많았던 사람입니다. 첫 번째 결혼과 두 번째 결혼 모두 그의 바람기가 문제가 되었었죠. 아이러니하게 그는 그의 철학과 일치하는 삶을 살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아버지라는 신분은 또 다른 가능성을 배제할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베르 까뮈가 매력적인 작가인 건 변함이 없는 것 같습니다. 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더 좋은 영상과 내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